1+1 이벤트에 추가 추석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 10월 1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국정감사라는 것이 원래 국회의원들의 한 해 농사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1년 동안 계속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도록 이렇게 자료를 다 모으고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국정 운영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국정감사죠. 자,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을 들춰내면은 과거에 국감서타 이래서 또 언론에 지면을 장식하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국감이 그냥 정치 투쟁, 정치꾼들끼리 모여서 뭐 보여주기 뭐든지 그냥 뭐 보여주기 무슨 뭐 동행 명령장이 나왔는데 그걸 들고 국회 직원들을 보내면 될 걸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마치 뭐 입법부가 뭐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꽤 되는데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의 사법위기 1심 선고가 11월 달에 2개가 나오죠. 바로 그 직전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이 국정감사의 장을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스토킹을 하듯이 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몰이를 하는 듯한 탄핵의 거리를 지금 찾는 듯한 그런 행태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도 또 있고 하니까 국감이 완전히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만 남아서 판치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자, 그래도 법원의 시기는 갑니다. 법원의 시기가 굉장히 좀 빨리 지금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 이재명 징역형 징후 셋 이렇게 했습니다. 징후 셋. 이게 지금 이재명이 1심에서 2개의 구형에서 징역 2년, 징역 3년을 받았죠. 1심이 아니고 구형, 검찰 구형에서. 그래서 11월 15일 그리고 25일에 각각 1심이 선고가 되는데 지금 가장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위정교사는 금고형 이상이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판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판사 탄핵 뭐 이야기하다가 쑥 들어갔고 법 왜곡죄에서 판사 빼주고 또 그 판사들의 수건이 있었죠. 법관 인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 그것도 법안 다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이 판사들에 대해서 거의 협박을 했었죠. 협박을 하다가 이제 1심이 나올 때가 되니까는 협박을 잠시 멈추고 지금 해유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해유책을 썼는데 그 해유책을 쓰면서도 이게 또 손발이 안 맞는지 또 판사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언행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상당히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이재명에게 그동안 호의적인
그런 법원 심리를 해온 재판부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와 34부입니다. 재판부지만 이렇게 법원을 무시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지금 회유책을 쓰고 있지만은 곳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조차도 이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 법원에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징후들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재판 불참하는 문제 하나고 판사 협박하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사법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어제 오늘 그제 사이에 쭉 일어나는데 그게 과연 11월 달에 나올 2개의 선고,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판사들이 제대로 돼 있다면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의지와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판결을 할 텐데 그리고 또 특히 이 법원을 무시를 하고 우롱을 하는 이 이야기들, 그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계속 두고 볼 건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이슈 집중해 볼 시간에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부는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을 하는데 행간의 뜻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첫 번째 소개드릴 지면은 윤석열 한동훈 독대에 쏠린 눈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입에 여당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명태균 씨. 그리고 세 번째 지면은 야몽리의 헌재 기능 마비 직전 입법 권력 남용 말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아예 마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바로 탄핵을 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죠. 직무가 언제까지 정지되느냐면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저번에 이정섭 그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재명 수사 지휘하다가 탄핵됐죠. 탄핵돼서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헌재에 갔는데 9개월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9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헌재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면은 직무 정지를 시키면은 아예 헌재가 소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무제한으로 갑니다. 무제한. 극단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 장관들 전부 다 탄핵 다 해버려가지고 다 해서 이 헌재로 돌리는데 헌재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이제 헌재로 가죠. 그런데 이 헌재가 작동을 안 하면은 우리나라 내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각이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가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노림수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탄핵 작전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지금 거의 끊어질 판이니까는 막바지로 몰려서 다양한 이 전국을 어지럽히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안에 헌재 기능 마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면 심층 분석을 오늘 3가지 해드릴 것이고 2부 이슈 집중 해볼 시간은 제가 썸네일에 적었던 이재명 징역형 징후 셋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주요한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심 선고 앞두고 막 가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 안 갔습니다. 대장동 재판 불참했습니다. 무단 불참. 그 판사들 이거 정말 우습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도 잠시 좀 살펴보고. 그래서 결국은 판사들이 이 선고 1심 선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판결문으로 이야기하죠.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희한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현주를 비롯해서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 판사들에게 유죄를 내리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쳤죠. 엄포를 놨죠. 그런데 이번에는 법정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이상한 변호사들이 판사를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 상황. 자, 협박당한 판사. 누구냐? 신진호 부장판사입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았죠.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또 한 사람은 가짜 녹취록 그걸 법정에서 털어서 사법방해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법관들이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화가 대단히 났을 것도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징역형 징후가 보인다. 또 하나는 김혜경도 남편 따라서 위정교사를 한 건가? 이재명 정부 위정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있죠. 근데 김혜경도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위정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잠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법원을 우롱하고 하는 그런 행위죠. 사법방해죠. 자, 그렇게 이슈 집중 회부를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마다 2조의 인물, 베스트 인물, 워스트 인물을 선정을 하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면 심청 분석 첫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윤한 독대에 쏠린 눈, 여권도 김여사 리스크 의견 팽팽. 자, 요즘 이 여권 관련 기사만 소개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쪽 편, 양쪽 편으로 이제 갈라져서 막 다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탄핵 사실상 열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립니다. 해결책이 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죠, 물론. 자, 윤한 독대 쏠린 눈, 여권도 김여사 리스크 의견 팽팽.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예정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독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놓고 지금 의견이 팽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픈 손가락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만찬 계기로 독대를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 물음표죠. 취임 100일을 앞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임기 반환점을 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당장 성과물이 필요하다. 여기에 11.6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까지 떠안으면 만약에 지게 되면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대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한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당 내부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김 여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티격태격한데 이 김경률 씨까지 뭐 또 나와서 뭐 여기 자꾸 말을 얻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은 주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률 씨 같은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코멘트를 자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번 독대에서 뭔가 극적인 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번 독대를 해서 아무 성과 없이 끝난다면은 이게 갈등의 고를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당장 8명만 이탈을 하면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일단 정지가 됩니다. 직무 정지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헌재 결정에서는 그 헌법을 위반한 거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기각되겠죠. 기각되지만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 헌재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직무 복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굉장히 혼란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일정, 수사 일정 이런 것도 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돼서 그냥 가면은. 근데 그게 이제 8명이 관건이죠. 108명 국민의힘 중에서 8명 이상만 이탈을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저번에 사실상 4명 이탈을 했죠. 김건희 그 특검법 재표결할 때. 그러면은 지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그 해결책으로서 우선 그 두 사람이 좀 해야 될 게, 일단 김건희 여사는 저는 활동을, 공개 활동 전면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과 이런 거는 지금 그 때가 아닙니다. 사과나 뭐 이 특별감찰관 그 추천 또는 뭐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 가지고는 탄핵 열차가 가는데 아무런 그들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뭐 하나마나일 겁니다. 그러고 오히려 사과를 하면은 더 새로운 분란이 시작이 될 수가 있죠. 이 꼬투리를 잡을 거니까는 본인들은 8개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한두 개 가지고 뭐 도이치 사건이 뭐 수사 중이니까는 사과를 할 수가 없죠. 이 디올 파우치 이걸로 사과를 하면은 그럼 다른 거는 나머지 7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사과 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죠. 그래서 사과 이런 거는 이제 또 시효도 지났고 공개 활동을 일단 전면 중단을 하는 겁니다. 전면 중단해서 빠지는 거죠. 뒤로 빠지는 거죠. 뭘 하더라도 시비가 되니까는, 시비를 붙으니까는 민주당에서 일단 빠지는 겁니다. 그 대신 한동훈 대표도 그것을 이제 그 정도를 만약에 했으면은, 그 정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면은 한동훈 대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보호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완전히 이재명 본인이 총선 때 2조 심판론을 기초로 내걸었죠. 그러면 2조 심판론을 계속 사법적으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법원, 예를 들어서 조국에 대해서도 왜 대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지금 대법원으로 가 있는 게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선고 날짜도 안 잡고 바로 선고를 하면 바로 구속되는데 10월이니 맨날 그런 이야기만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여당 대표로서. 왜 그 대법원에서 빨리 그 선고 날짜 잡지 않느냐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계속 법원에 대해서 엄정한 판결을 계속 촉구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데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타협책으로 그런 방안들을 그날 독재를 하게 되면은 그날 전격적으로 좀 합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능 마비 작전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가 바로 아시아투데이 여야 목리의 현재 기능 마비 직전 입법 권력 남용 말랍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야당이 이제 목리를 부르는 바람에 현재 기능이 마비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권력을 또 남용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국회 목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이 지연되자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당 대표가 나서서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현재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상당한 국정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런 걸 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리는 또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변호사죠. 논평을 내고,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현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현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지 사건을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5명인데 2명 가지고도 이제 적법하다 이런 결론도 나왔고 2명으로도 하기도 했는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헌법재판소법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사건을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17일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서 아무런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국회가 탄핵 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방통위처럼 국가기관으로서 기능이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3인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목리에
따라서 현재의 기능마비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자, 국회목 재판관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개로 줄어버렸죠. 지금 교섭단체가. 그래서 그전에는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요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회목 9명 중에서 국회목 3명을 추천을 안 하게 되면 합의를 해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6명밖에 안 되는 거죠. 6명.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목을 추천을 안 하면은 같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여당 혼자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7명 이상이 출석해야지 사건을 심리를 할 수가 있는데 6명밖에 안 되죠. 3명을 추천을 안 하고 붙으면은. 그러면 이제 헌재가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헌재가 마비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장관들 전부 다 그냥 자기들이 이제 그거는 가반수가 있으면 되니까 가반수면 되니까 장관들은 가반수로 해가지고 다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헌재는 심리를 안 하고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이탈자가 나와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헌재가 기능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기능이 무기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겁니다.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입에 여당 숙대밭이 되고 있다. 참 체질이 허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태균 씨 이런 은행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여권의 참 체질이 허약하다.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입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해명을 했죠. 한 2번 이제 그때 집에 찾아왔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씨를 정치 브로커로 평가절하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연일 터져나오는 명시 폭로로 여권의 숙대밭이 된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첫 입장을 내놓은 후 그와 관련된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뭐 일일이 지금 박안수 경남지사 이름도 나오고 이준석은 그전부터 뭐 아주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자택에 명태균 씨를 데려온 사람이 이준석과 박안수다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은 자기는 아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도 명태균 씨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으로 있을 때 뭐 취재를 겸해서 그때 뭐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을 하죠. 명태균 씨가 만난 적이 있는데 뭐 개인적인 제가 평가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명태균 씨가. 그 중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자기가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뭐 한 달 안에 뭐 탄핵된다. 뭐 이런 게 놀란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또 본인도 그거 뭐 농담이었다 하고 넘기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입을 열면은 나라가 발칵 뒤집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자, 뭐라고 했냐면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어느 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명태균 사장 당신은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때 세운 공익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말하고 다녀도 된다.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사람이. 이거 믿어지십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런 명태균 씨에게 가서 공익하니까는 대통령 부부 팔고 다녀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의미가 결국은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인물로 그 정치권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분석 능력 같은 거. 근데 그런 이 능력하고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좀 과장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씨. 자, 여권 안에서 이렇게 논란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재명과 조국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조직하라고 촉구를 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지 이재명 같은 경우도 1, 2, 3심이 다 빨리 나와야지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5일과 25일에 유죄 판결,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와도 물론 나오면 민주당에서 손절을 하겠다고 뭐 할 수도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이재명은 그럴수록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계속 혼란스럽게. 자기가 완전히 대표적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는 한 그러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유래신도시 네 가지로 막 묶어서 하고 있죠. 그러지 말고 네 가지 묶어서 하되 그러면은 유래신도시는 11개월 동안 해서 심리가 끝났으니까는 그거 먼저 떼서 선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대장동 하고 있으니까 대장동 끝나면 또 선고하고 그리고 1심 11월 달에 나온 거 이런 것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원칙 6원 벌써 깨졌죠. 그 1심 6개월인데 지금 2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2심 3심 3개월 안에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 전국이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판사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볼 텐데 잠시 후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광고 하나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썸네일에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징역형 징후 3개가 있다. 재판 불참, 판사 협박, 그리고 또 하나. 자, 2부 이슈 집중해보 들어가기 전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베개 광고, 그래핀 베개 광고 멘트 듣고 가시겠습니다. 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 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예, 그래핀 베개 아투TV 구독자 특별 1+1 이벤트가 있습니다. 살균 항균 효과에 뛰어나다는 99.9% 그래핀 베개, 특히 100% 국내 생산,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 원적외선을 발산해서 우리 몸에 활기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들,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010-4487-0949로 문의 주셔서 1+1 이벤트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이슈 집중해봅니다. 자, 처음에 전해드릴 내용은 1심 선거 앞두고 막가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무단 불참, 위정교사 선고할 김동연 부장판사 우습게 보고 있나? 오늘 대장동 재판에 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유래신도시가 끝나고 이제 대장동이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동규가 그날 또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변호사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 재판을 이재명이 무단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유동규 씨가 오늘 또 정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정인으로 나오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냈다고 합니다. 사유서는 내야죠. 못 나오면은
어떤 가족의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사유서를 냈는데 정인이 안 나와도 피고인은 무조건 나와야죠. 나와서 재판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래 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장동 심리 들어간 지 이제 2번째인데 이재명이 안 나왔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그냥 정인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도 않고 또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무단불참인데 그 전에도 국정감사한다, 단식한다, 또 피습당했을 때 계속 재판에 막 불참을 하고 무단불참하고 했죠. 주로 이제 그쪽이 선거법도 있지만은 지금 형사 33부가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하는 재판들입니다. 그 판사가 바로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이재명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쪽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판에 무단 불출석을 했는데 그냥 재판 다음 15일인가요? 그때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거쳤고 엄정히 경고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자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금 말씀드린 오늘 재판을 했어야 될 이 3분 만에 끝나버렸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2개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판은 오늘 3분 만에 끝난 그 재판, 이 재판에는 4개의 사건이 묶여 있죠.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4개의 사건이 묶여 있는 이 재판을 형사 33부에서 하나 맡고 있고 또 같은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것이 바로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 그래서 위정교사가 지난번에 9월 30일 날 구형이 나왔죠. 구형이 징역이 3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김동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일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9월 20일에 이재명의 첫 구형이 나왔죠.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 34부에서 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첫 1심 구형이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달 후에 1심이 있으니까 한 10월 20일쯤에 1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형사 34부에서 이것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뒤로 뺀 이유는 이제 1호 1심 선고를 하기 싫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1심 선고 유죄를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1심 선고 유죄를 치면은 개딸들에게 시달릴 거니까 뒤로 쭉 빼버렸습니다. 11월 10일로 빼버렸죠. 11월 15일인가요? 15일로 빼버렸죠. 자, 그러니까는 그 구형이 있고 나서 열흘 후 9월 30일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정교사를 구형을 딱 쳤는데 검찰이 쳤는데 징역 3년. 그러면 9월 30일이면 보통 한 달이면 10월 30일이나 11월 초로 해야 되죠. 그러면 1호 1심 선고가 되는 겁니다. 한성재인 부장판사가 선거법을 뒤로 빼버렸기 때문에 15일로. 그럼 1호 1심 선고를 자기가 하게 됐죠. 김동현 판사가. 그러니까는 이거 뭐야? 내가 왜 폭탄을 안 와? 해서 날짜를 뒤로 한성진보다 더 뒤로 빼버렸습니다. 11월 25일 이렇게 된 거죠. 열흘 뒤로 빼버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쪽의 강성 지지층,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판사가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보는 건지, 자, 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정교사 1심 선고를 할 사람이죠. 1심 선고를 할 사람인데, 그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다른 사건, 대장동 사건에 무단으로 불출석가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판사 눈치를 봐야 되죠. 자기 1심 선고를 할 사람인데 다른 사건에서 그 판사인데 1심을 안 나간다? 그 재판에 그냥 무단 출석한다? 불출석한다? 야, 이거는 괘씸죄에 걸릴 사안이죠. 괘씸죄. 그런데 이재명은 뭔가 민농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1심 선거 앞두고 불안 초조해서 그런 건지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예 그 무단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물론 이 김동연 부장판사뿐이 아니고 배석 판사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배석 판사들이 같이 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뭐 김동연 부장판사 혼자 사는 게 아니므로 김동연 부장판사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배석 판사들이 있으니까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자, 이 부분이 재판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뭐 말은 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이거 뭐야? 곧 낮은 위정교사로 열심히 판결을 내릴 재판부인데 그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다른 재판 가지고 재판에 안 나왔으니까 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징역형, 징후 3개 중에 이제 이런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대장동 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변호사들이 이 국회에 5명이 입성을 했죠. 대장동을 비롯해서 이재명을 변론을 했던 5명이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지금 국회에 가서는 완전히 그 이재명을 방탄하는데 선봉에 서고 있죠. 검사장 출신도 있고, 이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니까는 이런저런 뭐 검사 탄핵도 검사장 출신들이 자기 후배 검사들 탄핵을 발의를 하는 걸 앞장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들 중에서 일종의 뭐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아주 과도할 정도인데, 심지어 이재명의 변호사가 판사를 협박하는 일도 일어났죠. 자, 일단 5명이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수호대가 되어 있는 이재명의 변호사들, 그러니까는 변호사비를 주는 대신 뭐 금배지를 나눠줬다. 그때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양부남 강주 서울 국회의원이죠. 고검장 출신이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 전에 양부남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다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금배지를 받았죠. 박균택 강주 강산갑, 여기도 대장동 사건, 위정교사 의혹, 여기에서 형사사건들을 다 변호를 한 이재명의 변호사. 자, 지금 금배지들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을의 그 김기표는 김용, 이재명의 핵심 접근 김용의 변호인이었고, 또 정진상 변호를 했던 이건태, 김동아,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5명이 간택을 된 거죠. 아니죠. 그 전에 또 공천까지 준 사람들이 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5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때 비명행사 논란이 있을 때 비명계로 뽑아낸 자리에 이재명이 자기 변호사들을 막 갖다가 포진을 시켜서 그저 5명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이 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네. 뭐 이재명 가서 변론을 해주고 뭐 돈 안 받고 뭐 변론을 해주면은 지금 돈을 줬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재산 신고에서 줄지를 않으니까는. 그러면은 우리도 가서 이 변론에 참여를 하자. 참여를 해서 잘 보이면은 배치 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재명 변론에 지금 속속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공판 준비 기일 2번 열었고, 그리고 곧 이 3번째 공판 기일, 준비 기일 열고 나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에 변호인이 무려 10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재명 변론을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만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만 10명의 변호인이 포진을 했습니다.
자, 과연 다 변호사 수임료 다 정상대로 줬을까요? 여기 정관들도 있고 하면은 정관은 뭐 한 5천만 원씩은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되면은. 자, 그런데 이 10명이면은 뭐 한 5억 가량 되는데 그렇게 줬겠습니까? 줬으면 재산이 줄어들어야겠죠, 나중에라도.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10명을 보면은 여기도 정치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직접 법정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이 3명인데, 법정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 3명인데, 법률사무소 휴먼의 김종보 변호사,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S 이장형 변호사, 이 3사람입니다. 3사람인데 1억이 김종보 변호사는 민변 소속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 날아가고 대선에도 출마 못하고 지금 자리에도 없습니다. 벌금 2심에서 300만 원 받은 게 그대로 확정이 됐으면은.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혔죠.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변호사들, 좌파 성향 변호사들이 176명이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김종보, 또 176명 안에 들어간 변호사입니다. 또 한 명이 변호사 이찬진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었고, 민변 부회장 출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하고 마찰을 빚을 때 또 변호인단에 그때도 참여를 했다. 이장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이 3사람이 법정에 직접 나가는 변호사들이고, 이재명 쪽 변호인단에는 이성엽, 김종건, 이태형, 김희수, 전석진, 김준희 이런 변호사들 해서 10명이 대북송금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에게 잘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잘 보이면은 이재명이 금배지를 나눠줄 수도 있겠죠. 지금 총선은 많이 남아있지만, 어제가 이 국회의원 선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였기 때문에 기소를 쭉 했습니다. 기소를 지금 한 사람이 다 합하면 이제 20명 가까이 됐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 그 공범이 기소가 돼서, 그 공소시효가 연장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거 다 하면 한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유죄를 받으면은, 피선거권 박탈령의 유죄를 받으면은 재보선이 치러지죠. 그럼 이 변호사들,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이 재보선에 눈독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또 곧 있죠. 곧은 아니지만은, 한 그 2026년이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서 또 공천을 노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이제 10명이 이렇게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3명이 법정 변호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김종보 변호사, 이찬진 변호사, 이장형 변호사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재판부에. 신진우 부장판사,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제가 부르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북송금 사건, 그러니까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그 사건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중형을 때린 판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판사가 무서우니까, 신진우가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대법원에 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자기에게 우호적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다가 붙여달라고,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4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붙이면은
하세월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재판 지연 노려서 그걸로 붙여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기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수원지방법원 바로 그 재판부에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수원지방법원에 반부패 재판부가 2개가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겼죠. 명분은 이하영에게 한번 선고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다른 데서 한번 재판을 받게 해줘. 근데 그건 어림없는 이야기죠. 이 사건을 오랫동안 신진호 부장판사가 공범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질질 이하영 쪽에서 끌었기 때문에 사건도 오래 했죠. 그러면 그 재판부가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또 재판 끌려고 이게 기록이 4만 쪽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용지로. 또 그 끌려고 이제 또 다른 데서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죠. 어제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변호사들이 이재명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명의 변호사, 법정에서 직접 법정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 김종보, 이찬진, 이장영 이 변호사들 중에서 누가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변호사가 재판부를 협박을 합니다.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재판 재배당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 이 말을 합니다.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재명의 1심 판사들에 대해 겨냥을 해서 이 유죄가 나오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판사 탄핵 걸 시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특혜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전혀 아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이재명 열혈 지지와 반대파가 나뉘어 있어서 음모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겁을 막 줍니다. 판사에게.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는 일단 빠지면서 혹시 법원과 검사가 공모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 생기는 즉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모양새가 나올까 우려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판사들을 일종의 급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러니까 당신들 이거 유죄 판결 내리면은 개딸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했죠. 협박을 했는데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에 굴하지 않고 일단 결정을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재배당을 안 하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은 했지만 판사를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변호사들이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는 또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이죠. 충성 경쟁. 자, 위정교사 사건 그 마지막 결심 공판 때 막판에 거의 이제 결심 공판 때 구형을 쳤던 날이죠. 그때 막판에 이재명 변호사들이 녹음을 하나 틀었는데 그 재판 막판에 녹음을 하나 틀었는데 그 녹음이 뭐냐 하면은 이재명 당시 선거법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하고 이 위정을 교사받은 김진성 씨의 대화 녹음을 하나 틀었습니다. 그 대화 녹음에 보면은 김진성 씨가 그때 이제 그 핵심이 그거였죠.
KBS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의 라이벌이었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이제 김진승 씨인데 KBS 최철호 PD가 그때 검사를 사칭을 이재명과 같이 한 거죠. 그런데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이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작전을 짰다. 그래서 주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거다. 이걸 이제 위정교사를 시킨 거죠. 위정을 시킨 거죠. 그리고 교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실제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로고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진성 씨가 마치 그런 그 작전을 짜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절대 유리하죠. 봐, 나는 모함을 썼다고 했잖아. 내가 주범으로 모함을 썼다고 했잖아. 근데 김진성 씨가 지금 그렇게 통화를 그 법정에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법정에서는 위증교사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김진성 씨가 다 실토를 했죠. 그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녹음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법정에서 한 비슷한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전을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작전을 KBS와 김병량 시장이 짰다는 것을 김진성 씨가 인정하는 듯한 그 녹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반전카드라고 해서 내민 거죠. 이재명 쪽에서. 반전카드라고 내밀었는데 이게 사실은 조선일보가 이제 그 조선일보 법조 출입 기자 양경 기자 변호사죠. 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 녹음은 이미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교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문도 다 보냈죠. 다 보내고 이렇게 위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지 김진성 씨가 제대로 법정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할지를 자기들이 일러준 대로 변론 요지문 보내준 대로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예행 연습 비슷하게 한 거죠.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마치 김진성 씨가 그냥 통화해서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그걸 털었습니다. 그건 김진성 씨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노발대발 했다고 합니다. 쏘갔다고. 아니, 쏘갔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예행 연습을 한 거를 마치 진짜 이야기한 것처럼 김진성 씨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숙지된 것을 변론 요지문을 받아서 숙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정에서 털어서 김진성 씨가 막 화가 났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법방해죠, 사법방해. 재판부를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행연습한 것을 숙지하는 그 녹음을 마치 실제 대화를 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는 거죠. 사법방해죠.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있습니다. 사법방해죄가 있어서 징역 5년 이상을 막 때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는 없죠. 그 대신 이런 것들 위정교사, 증거인멸 뭐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입니다.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위정교사 그 재판에서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이거 위정교사 한성진은 그 선거법이고 김동연 부장판사죠. 이것도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위정교사에서 마지막 재판에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재명 쪽에서. 자,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괘씸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정서적으로 괘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차원을 떠나서 사법 방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재판에 이재명이 결국 제가 징역형을 받는 징후 셋 됐지 않습니까? 이 징후가 되는 거죠. 판사들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방해를 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재명의 징역형 징후 셋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김혜경도 남편 따라 위정교사를 했나? 이것도 또 재판부 속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위정교사 재판 이제 1심 선고를 받죠. 그런데 이재명
또 계속 이 사법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재판 질질 끄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법방해죠. 그리고 김용 핵심 측근인 김용도 또 위정을 막 시켜가지고 또 처벌도 되고 막 사법방해를 많이 하죠. 그런데 부인 김혜경 씨도 지금 위정을 교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저번에 그 국회의원 배우자 3명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당신 남편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남편 이재명 밀어달라고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밥값을 법인카드로 냈다는 거죠. 법인카드. 그래서 이것이 기소가 되니까 그 참석한 국회의원 부인들이 일제 입을 맞춘 듯이 아니야 그 현금 그 결제 우리가 그 각자 더치페이 했어. 우리끼리 그냥 다 내가 먹은 돈 내가 낸 거야. 더치페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국회의원 중진 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인이 그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이 막 일어날 때 세 차례나 이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7월, 8월 달에 2021년 그 김혜경 씨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그거 전부 다 내가 현금으로 내 밥값은 내가 지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것을 다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식당의 기록을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것을 보니까는 그날 그 시간에 그 팀에서 현금 결제한 게 없습니다. 현금 결제하면은 다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니까는 다 나오죠.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면은 위정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김혜경 씨는 위정을 교사한 게 되는 거죠. 남편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그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낸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변호인 측에서 김혜경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경우는 현금을 냈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받았을 수도 있어.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그 식당이 탈세를 했다는 말이냐.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 안 내주면은 안 끊어주면 탈세하는 거죠. 탈세를 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이렇게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본 뒤에 결정하자.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식당에서는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줬어도 그 매출 전표는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이 이 김혜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남편들은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장애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부인들은 또 김혜경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의심되는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사법 위기는 이제 곧 현철이 될 텐데 빨리빨리 재판 2심까지 다 진행을 해서 끝내야 됩니다. 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은 또 계속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하면은 이건 또 결국 전국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 2주의 인물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는 제가 유동규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이렇게 좀 연관이 있습니다. 유동규가 제가 조금 전에 그 정인으로 대장동 정인으로 또 나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호사들과 언쟁을 벌였는데 그 전에도 유동규 씨가 다른 재판에서 이재명과 직접 법정에서 막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장동 심리가 시작되는 첫 재판에서는 이재명은 그냥 유동규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뭐 겁을 먹은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들어보려고 한 건지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뭐 신문 조서만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유동규와 이재명의 변호사들, 충성 경쟁을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충돌을 했는데, 자, 이 검사가 유동규 씨에게 계속 이제 증인 신문을 하니까 이게 이 변호인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검사에게 왜 항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이 앉아 있으니까, 피고인석에 이재명이 앉아 있으니까는 충성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검찰 질문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다, 유도 신문이다, 막 이렇게 막 재판부에 대해서 제지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버럭해서 이재명 변호인단을 공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언하는데 방해가 된다. 좀 조용 좀 해라. 공천을 안 줘서 그런지 자꾸 끼어든다. 공천을 안 줘서 그런지 자꾸 끼어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대장동 재판이죠. 대장동 변호인들이 줄줄이 금배지를 달았는데 공천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공천도 못 받고 국회의원이 못 됐으니까는 이제라도 충성을 하려고 이재명에게 잘 보이려고 공천을 그때 못 받았으니까 자꾸 끼어드는 거 아니냐. 나중에라도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일침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와 일맥상통한 말을 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오늘의 베스트, 2주의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2주의 월스트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문다해죠. 문재인 문다해 부녀. 문다해 씨는 지금 교통사고, 음주운전, 접촉사고 일으키고 나서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뭐 이광철 변호사라고 그때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그 또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하고 자기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 딸이 이런 그 사고를 일으켜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을 꾹 닫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문다혜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경찰에 출석하는 문제 가지고 비공개로 아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비공개 출석을 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의혹을 쏟아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문다혜 부녀를 평소에 SNS 같은 거 잘하지 않습니까? SNS도 잘하고 막 현장에도 문재인은 뭐 공개 활동도 막 하고 하는데 왜 이 일에 대해서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하는지 정말 워스트로 뽑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10월 1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가을 개편이 있습니다. 아투TV 가을 개편이 있는데 3번 방송을 합니다. 10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이렇게 3번 방송을 하는데 10시 시간에는 주로 김동원의 화이파이버가 목요일까지 월화수목되고 고용주의 공안일기가 금요일 있는데 고성국 주필은 월요일에 패널로 나옵니다. 10시에. 그리고 오후 2시는 제가 송국근의 현장 정치가 월요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고성국 패널이 최영저의 취재 데스크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시 시간대에는 제가 목요일 금요일 5시 시간대를 송국근의 현장 정치로 맡게 됐습니다. 자, 이 가을 개편 좀 시간이 약간 바뀌는데 주로 이 6시에 하던 것, 오늘처럼 6시에 하던 그 저녁 방송이 5시로 1시간 정도 앞당겨졌다. 예, 그리고 저는 목요일 금요일에 계속 출연을 하고 월화수는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를 송국근 TV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월화수는 송국근 TV, 목금은 저녁에 아시아투데이 TV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밤 편안히 보내시고 주말도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 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